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골리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가가 마이너스 50% 빠지는 걸 보고 아마 조금 당황했던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계속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크게 당황을 하지 않았겠지만 5월 20일 날 다시 1대1 무상증자가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메꿔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시젠 들고 있는 거 팔아도 무상증자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가 이제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무상증자를 주는 그런 권리를 가지는 날이었고, 오늘이 이제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보통 권리락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주리라 생각은 했는데, 오늘 제가 한 18%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사실 이제 C맨이라고 한 번 더 외쳐볼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역시나 아니까 다시 한번 이제 많이 눌리면서 오늘 종가는 9%, 9.6%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5월 20일 이 사이 동안 정말 중요한데 저는 걱정하지 않고 이 시즌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앞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제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지만 미중시가 갑자기 많이 눌렸습니다. 그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 더 매기겠다라는 그 뉴스가 뜨면서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그나마 다행히 증시가 그렇게 밀리진 않았다. 코스피가 0.27%로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0.11%로 어쨌든 폭락장을 맞이하진 않고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갔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에 대한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진단키트 주에 수급이 많이 몰렸습니다. 중간에 이제 자가 진단키트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그 시즌의 향후 전략 같은 것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이 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크게 반등시키지는 못했지만 한 이 정도로 올라가는 것도 만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 하지만 시즌에서는 최근에 이 주가 관리를 하기 위한 전문가를 영입을 했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영상에서 언급을 했지만 오늘 한번 다시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징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시젠이 3천억 원을 투자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 목걸이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진단 키트만 만족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정말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를 하겠다. 삼성이 잘하는 게 그거죠. 투자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 상상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합니다. 미래 사업에 대해서. 근데 시젠이 어찌됐든 3천억이라는 규모가 절대 적은 돈은 아니다. 야, 연구개발비가 100%랍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에서 분석을 하기로는 올해 연구개발비 미래에 위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 26만 원으로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가 증가하면서 올해 추정 순이익이 감소했지만 목표 주가에 적용하는 주가 수익 비율이 높아서도 그렇다. 자, 시즌 영업이익률은 60%를 다 했고 올해는 3천억 원에 이르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투자할 것이다 라고 조만간 이제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시즌은 인수합병 전문가 영입했죠. 인수합병 전문가를. 그리고 기술 개발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고요.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는 각각 전년 대비 41%, 100%를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9.4% 감소를 하지만 중요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기 때문에. 자, 선민정 연구원은 시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지속 성장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우리 또한 이 코로나가 사라진다면 시제는 과연 뭘 먹고 살까?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줘야 된다. 기업이 그 정답을 줘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는 거는 거기에 따른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마음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실적은 견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또다시 어떤 일을 벌일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자, 3월에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남반구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간세청 통관 데이터에 따르면 송파구 진단키트 수출액은 전월 대비 34%가 늘었습니다. 회사가 발표한 3월 정점치는 1285억인데 제가 봤을 때 4월 달은 이것보다도 얼만큼 오를지 사실은 상상이 안 됩니다. 최소한 3월 달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 뉴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의 주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무상증자를 받기까지 그 기간 동안 주가가 절대로 눌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성전자 출신 김명건 전무님을 실장으로 영입한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을 영입함으로써 당분간 주가의 관리라든지 회사의 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분이 고용된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전문직으로 고용이 된 거기 때문에 이분의 역할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주가를 방어하는 역할, 그런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의 영입이 앞으로의 시젠 주가에 엄청난 호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무상증자가 완료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300억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심이 되는 사항이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한 달 동안 쭉 지켜보면서 코로나 국내에 퍼지지 않기를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뉴스가 떴습니다. 자, 이 뉴스가 뜨면서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이제 상한가까지 갔고요. 앤디포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갔고 식약처의 자가검사 키트 2종이 첫 국내 품목으로 허가가 되면서 진단키트 자체의 수급이 많이 몰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젠의 수급이 몰릴 게 단타성 매물들이 이런 특징 뉴스로 인해서 많이 몰린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필이면 오늘 이 뉴스가 떠서 시젠으로 몰려야 될 물량들이 다 이제 휴마시스라든지 앤디포스라든지 SD 바이오 센서 쪽으로 좀 몰리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젠에 있어서는 크게 악재는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천천히 멀리 가는 게 좋지 급하게 빨리 가는 게 이게 더 위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막 상한가 막 친다고 옛날에 삼중구가 10영 계속적으로 상한가 쳤었죠. 저는 그거 보면서 물론 이제 강심장 야수의 심장은 계속 버티겠죠. 엄청나게 수익을 내겠지만 그런 회사는 이렇습니다. 좋지 않다. 차라리 시젠처럼 우상향 천천히 하는 기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 이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지 장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SD 바이오센서 휴마시스 2개 제품이 허가됐고 3개월 내 추가 임상적 성능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민감도 낮아가지고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을 하라고 지금 공고하고 있고 자 사용 시 붉은색 두 줄 나오면 유전자 검사 받아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사용해봤는데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또 시젠 PCR 검사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PCR 검사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내버리면 시젠의 악재지만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 자, 식품의약안전처가 일본인 스스로 자 이게 이제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일반인 스스로 코로나 감염증을 한번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 자, 내용을 계속 볼게요. 자, 식약처는 이번 두 제품은 코로나19 확산 및 대유행 우려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손쉽게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다양한 검사 방법을 통해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 허가됐다. 아마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 당선되면서 이거 강력하게 밀어버리면서 아마 이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만 이번 조건부 허가 제품은 정식 허가 제품이 나오기 이전 한시적으로 사용한 제품, 한시적인 사용이다.
두 제품 모두 자가 검사용으로 15분 내외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긴 한데 PCR 검사 방식보다는 좀 다르죠. 이 부분에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코로나 검사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문가가 코 속 깊은, 쉽게 해서 코로 면봉을 집어넣고 입 안 깊숙하게 찔러 넣어야 그게 이제 정확한 검사가 되는데, 과연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코 속으로 찔러 넣는 그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할 수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검사를 찔러 넣어서 정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90%라고 하네요. 근데 그 자체의 수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게 이제 되면서 됐다. 자가검사 진단키트 코로나19 의심되지만 유전자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검사를 했을 때 붉은색 두 줄이 나타난 경우에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고, 붉은색 한 줄이 나타난 경우에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 즉 뭡니까? 이거 검사해도, 자가 진단키트 검사해도 어찌됐든 유전자 두 줄 나와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의심이 돼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이걸로 검사했는데 찝찝해도 받아야 되고, 이거 그렇죠. 그냥 임시방편일 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식약처는 허가를 받은 두 제품이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았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 시험을 실시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민감도는 90%죠. 민감도 96%. 민감도를 이것도 정확하게 했을 때 이 민감도라는 거죠. 자, 휴마시스 제품은 3월 식약처의 인상적 민감도 89.4%.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89.4%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증상이 있을 때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고, 자가진단키트 어디서 살 수 있나? 약국에서 살 수 있답니다. 약국에서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이 자가진단키트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두 제품, 자, 조건부 허가 자가검진키트랑 전문가 사용 차이점 뭐냐? 결론적으로 전문가가 코 속으로 찔러 넣냐, 아니면 본인이 찌르냐, 이 차이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코로 찔러가지고 입 안까지 나오게끔 해서 그거를 검사를, 눈물이 나오거든요. 눈물이 이렇게 하면. 아, 글쎄요. 좀, 뭐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다시 제가 스스로 활약하면, 글쎄, 크게 잘할 것 같지는 좀 않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 구입이 가능하느냐? 약국, 인터넷 등에서 가입이 구매가 가능하고, 자가검사 결사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줄 나오거나 뭐 의심이 되면 또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빛 좋은 개살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가맹점주들은 죽겠다고 하고, 그렇다고 장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이거라도 해서 장사를 해보자라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사용을 하는 임시적인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자, 코로나19 자가검사 첫 국내 허가 양성 나와도 PCR 검사, 결론적으로 PCR 검사 이거 보조적인 역할이고요. 보조적인 수단이고, PCR 검사 무조건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PCR 검사. 정답은 시젠이다 라는 거. 자, 오늘 국내 확진자가 무려 797명이나 나왔는데, 정말 끔찍한 거는 인도가 지금 64만 명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64만 명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인도의 인구들이 인도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인도의 지금 문제점이, 백신도 소용없는 코로나 지옥 3중 변이까지 등장했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인도의 무서운 확진세, 위험한 이유가 뭐냐? 변이를 전 세계 새로운 확산을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3중 변이죠. 3중 변이. 지금 얼마 전까지 2중 변이였는데, 이 백신으로 인해서 인간의 몸이 면역이 생겼는데, 이 백신은 그것을 이겨내려고 또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놈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이게 진짜. 인도발 이중 변이 코로나가 지금 봐요. 영국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과거에 정말 팬데믹이 한번 왔었었죠. 왔었다가 최근에 백신을 많이 맞으면서 확진제가 많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금 인도발이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퍼져버린다면 영국에서도 또다시 다 봉쇄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 자, 미국에서도 젊은 층 감염 기간이 늘리는 코로나 변이가 또 발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
자, 시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벌이가 뭐죠? 코로나죠. 코로나 진단.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근데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시젠은 그거 외적으로 3천억이라는 규모를 들여서 더 많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이유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올해는 이 실적이 어마무시할 것 같다라는 게 두 번째. 이 실적으로 또다시 무슨 짓을 할지 좋게 얘기하면 어떤 정말 깜찍한 짓을 벌일지에 대한 우리는 기대감, 세 번째 기대감이 있고, 분기배당을 실시하면요, 분기 배당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상증자를 받으면 무상증자 주식 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물론 세금도 늘어나지만 분기 배당 금액도 늘어납니다. 쏠쏠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챙겨 받아 먹을 수가 있다. M&A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코스피 이전. 지금 제가 그냥 기억나서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도 아직까지 기다려야 될 재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시간만, 결론적으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오늘 말을 좀 많이 했네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을 거라 믿고 내일 주말이니까 걱정 없이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은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